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제2편 경호 조직론인데요. 제1절입니다. 제1절 출제 빈도는 100%입니다. 시험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는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물론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1절은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제1절은 경호 조직의 특성과 구성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소 한 문제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두 문제 이상이 출제가 여기서 됩니다. 그래서 호락호락하게 보시면 안 되고요. 꼼꼼하게 보시면서 기출 설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조직론 제1절입니다. 경호조직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어떤 원칙에 따라서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경호조직의 의의를 봅니다. 경호조직이란 경호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집합체를 우리가 경호 조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실제로 각각의 경호의 구성원들은 능력이나 혹은 그들의 자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경호 조직의 목표는 당연히 경호 대상자의 완벽한 신변안전 보호이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각의 책임하에 조정과 통제된 임무,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책임을 철저하게 완수하도록 하는 부분에 이 경호조직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개념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경호조직의 목표는 무엇인가? 방금 전에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자연적 유해나 혹은 인위적 유해 요소가 주변에 많죠. 근데 문제는 이런 유해 요소들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그리고 그 유해 요소가 있다면 제거함으로써 경호 대상자의 신변 안전을 절대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에 그 주된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경호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각각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 간의 각각의 능력에 맞는 역할 분담을 하고, 그들 간의 협력을 통해서 경호 임무, 주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조직을 꾸미게 되는데, 그게 바로 경호 조직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경호 조직에는 거기 나와 있는 약 6가지 정도의 특성을 소술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재나 거의 대부분 6가지로 소술을 하고 있는데, 그런다고 모든 교수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러하다라는 것이고, 거기 끝부분에 보면 학자들 간의 성질을 약간 다르게 보는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먼저 이제 이두석 교수님의 견해를 보시게 되면 전문성, 기동성, 통합성, 보완성, 협력성이라고 하는 5가지로 주로 설명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 양재열 교수님 같은 경우는 공권력성, 통합성 및 계층성, 그리고 협력성, 그리고 보완성 또는 폐쇄성, 전문성, 기동성, 완벽성. 그래서 이 성질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 이상훈 교수님이나 장정균 교수, 그리고 김두현 교수님 같은 경우는 기동성, 통합성, 계층성, 폐쇄성, 전문성, 대규모성 형태로 소술을 하고 있어요. 물론 실제로 이분들이 성질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경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조직상의 사실관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교수님들이 주된 어떤 성질을 표현할 것이냐가 약간 다를 뿐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부분부터는 이제 강론으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호 조직의 모양이나 경호 작용의 형태 같은 경우들은 거의 대부분 동일한 형태의 어떤 팩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갖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사실관계를 각각의 교수님들마다 약간 다른 특성들을 이렇게 찝어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교수님들은 A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질을 표현하고, 어떤 교수님은 B라고 하는 측면을 지적을 해가지고 어떤 성질을 도출해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팩트는 똑같은데 똑같은 덩치를 약간 다르게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코끼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말하고, 어떤 분은 코끼리 꼬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귀를 만지면서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각각의 어떤 덩치는 똑같은데 그걸 표현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는 전체적인 과정이 어떻게 해야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책을 보면서 아 이게 원래는 이런 모양인데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을 잡으셔야 돼요.